이분 참 좀 귀 조금 조심하세요. 세게 고함 지를 수 있어요. 되게 노력해요. 몰입해서. I'm sorry. Let me do it again. 애 같은데. 나중에 화내. And I will always love you. Oh fuck. And I F4도 나왔어. and F4. I will always love you. And I 엄청 도전하고 있죠. and I 근데 계속 화났어. And I will always and 이 사람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기의 이 능력치나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거를 무시하고 하는. 노래를 너무 어려운 걸 택했어. 맞아요. 과제 난이도 너무 높았어요. Well, no, I can do this. Don't. And 꺼버렸어. and 과제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였죠. 저 노래가 아니었어, 저분은. 그러게. 저 친구는 다른 노래 했어야 돼. 떴다 비행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런 사람 꽤 많을걸요. 자기 레벨과 무시해서 바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왜냐면 있어 보이는 것도 참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 참, 그게 참 안 좋아, 사람한테. 갑자기 김청완이 생각났어요. 김청완의 노래에는 높낮이가 없거든요. 편안하죠. 따라 부르기. 그런 슬픈, 그렇죠. 그러네요. 대부분 비슷한. 네. 그래서 저게 오히려 자기한테 패배감을 준다면 진짜 좋지 않거든요. 하여튼 되게 애써 보여서 내가 여기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라떼아이님이 이런 영상 찾으려고 미더덕님도 엄청난 몰입을 하셨을 것 같다면서. 어제 머리 엄청 했죠. 그리고 우우님은 내가 엄마라면 등짝 스매싱 각이라고 하시고, 비비다님은 미저리가 생각난다고 했고, 무대뽀님 메타인지가 안 된 듯. 네, 트렌드 칼라님 김창한 아저씨 너무 좋다고. 네, 자기를 아시는 거죠. 자기 음의 높낮이를.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자존감을 높일 수, 저도 이제 예전부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아무도 심리학자 얘기하지 않고 늘 자존감이 낮은 것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몰입을 좀 알면서 조금 쪼개서 생각해보면 할 수 있겠다, 조금씩. 제일 중요한 메타인지로 나의 그 도전 과제를 조금 정하는 거와, 처음에 몰입을 해보면서 활력과 헌신하고 몰입하는 걸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처음엔 깊게 되지 않아요. 아주 얕게, 그리고 짧게 되겠죠. 그러면서 긍정적 감정이 느껴지고 다시 이게 사이클이 돌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 자본감으로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되겠네? 해보니 되네? 자꾸 하면 되겠네? 그래서 희망, 그리고 회복 탄력성.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회복 탄력성 좋은 사람이 저는 갑인 것 같아요. 맞아. 오뚜기지 오뚜기. 쓰러져도 일어나고. 저 회복 탄력성 좋은 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저런 편이 같은데, 나는 그냥 제일 바닥이라 생각하면 돼. 올라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 좋은 원래 제자리 생각이다. 왔거든. 조금 애썼다가 레벨 3 갔는데 1로 돌아왔어. 그럼 원래 내 자리에 온 거지. 이게 뭐 패배가 아닌 거지. 전 회복 탄력성이 좋다. 저걸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체력부터 길러야 된다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네. 맞아요. 뭘 하려면. 뭐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체력까지 그렇게 뭐 근데 체력이 안 좋은 사람 중에 있긴 하네. 그 하늘나라 가신 뭐 계속 앉아 계시던 그 스티브 호킨 뭐 이런 사람, 네, 그런 사람 정신적 체력이 좋으셨겠죠. 엄청난 사람인 거죠. 가뚝이라고. 네, 그러니까 내 정신을 훈련할 수 있는 것,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 내 정신을 내 뜻대로 훈련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오늘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드는 것도, 제가 이제 예전에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 마음이 참,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수동적이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끌어본 적이 없잖아. 늘 당하잖아, 우리가. 나와 함께 살지만 가장 지 맘대로 하고 있잖아. 맞아. 내가 내 맘대로 나를 못하고 맨날 휘둘리고. 네. 그걸 타인같이 말하자면 맨날 지 맘대로 하고 난 맨날 끌려가고. 맞아. 그런 느낌이 들면 난 항상 울어야 되고, 그런 느낌이 들면 항상 방방 뛰어야 되고, 그 느낌이 들어도 난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그 느낌이 들어도 나는 조용할 수 있고, 이게 나에 대한 컨트롤인데 늘 당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가끔 저랑 좀 이렇게
이인증도 아니지만 이렇게 저는 좀 내 안에 나를 이렇게 바깥을 꺼내가지고 보는 걸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게 가끔은 좀 억울한 거야. 왜 이렇게 맨날 당하고 살지 이러면서 아, 내가 나를. 내가 나한테 그게 인도의 요가가 그거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인데 왜 내가 내 맘대로 말을 조정하듯이 딱 못하고 그러냐면서 그걸 조정하는 거를 훈련하는 게 요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인지 모르겠지만 타인이 나한테 언짢은 감을 주면 내 마음이 언짢지 내 전체가 언짢은 건 아닌데 내 마음이 언짢은 걸로 내 전체가 언짢아지는 거죠. 내 전체가 내 마음을 다 따라가 버리는 거지.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좀 분리해 생각해 보자면 그 어쨌든 회복 탄력성이 제일 좋은 방법은 나는 그냥 0단계다 하시면 회복할 것도 없고 뭐 원래 제자리 왔네 하면 제일 좋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원래 그 자리인데 뭐 이거 세팅을 그렇게 한다는 건 참 괜찮은 방법이긴 하네요. 근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은 게 원래 거기에서 자고 날았기 때문에 아니 현실은 그건데 실제로는 그건데 왠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맞아. 그거를 나를 너무 높이 갖다 놓고 그거를 굳이 우기면서 살면 그 힘들죠. 생활을 제가 원래 사람들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걸 극심하게 많이 해봤어요. 제가 대학원 제 직업 때문에 제가 23부터 그 대학원 다닐 때 그걸 좀 극심하게 많이 했어요. 이 학부모를 상대하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역량보다 더 높은 척 그리고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하는 척을 엄청 원래 잘하면 조금씩 하잖아요. 근데 난 굉장히 많이 그때 몇 년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어린데 학부모를 대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겠다. 그죠. 싶기도 하네요. 예. 네. 학부모보다 엄청 많이 아는 척이 예를 들어서 뭐 맞아요. 이제 그 스크린 테스트 뭐 구두 테스트 할 때 태동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태동이 언제부터 오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동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태동이 이게 크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동사를 모르겠는 거야. 태동이 작다 해야 되는 건지 크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모르면서 태동이라는 질문해야 되니까 엄청 아는 척 해. 알겠다. 태동을 느껴본 적이 없는 미혼인데 어떻게 태동을 내가 물어봐. 그리고 의학적으로 진단을 기계로 진단을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진단할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직업적인 것 때문에 계속 과장되게 하다가 풍선같이 부풀어 올랐죠. 대학원 때. 그래서 그거를 대학원 마치고 또 소주와 함께 많이 이제 가라앉히면서 네. 소주의 힘 위대했네요. 많이 네. 이제 자기 돌아보기를 그 막창집에서 많이 하면서 좋아졌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만약에 부풀어 올리실 분들은 끝까지 한번 부풀어 올려보세요. 그럼 네. 터져요. 터질 때까지. 터질 때까지. 기왕이면. 차라리. 네. 중간쯤 잊지 말고. 사실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경험해 봐야 자기를 아는 것 같아. 가 있습니다. 네. 황능문 교수. 절대로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김상근 교수님이 소개했잖아요, 그죠? 그 소크라테스가 숙고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죠, 그죠? 숙고하지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숙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동물에 가깝다. 이렇게 저렇게 숙고할 때 우리가 위대해진다. 숙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생각을 머리를 자꾸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만 일종의 도전입니다. 자꾸 머리를 쓰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가 성장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죠. 사실 저는 이제 숙고하는 삶도 성장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더 빨리 성장하려면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되고 먼저 숙고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후반부에 이제 또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너는 플라톤이 썼지만 소크라테스가 이제 매논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매논이라는 귀족이 소크라테스한테 탁월함이 뭐냐, 또 탁월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제 소크라테스는 탁월함이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매논의 노예한테 대화를 합니다. 기하를 전혀 배우지 않은 노예한테 질문을 합니다. 쉬운 단계별로 질문을 하면서 그 노예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스스로 이렇게 아는 그 과정을 매너한테 보여주죠. 우리가 탁월함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거를 산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둘 다 서울대를 들어왔고 또 서울대에서 학점도 비슷해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능력, 실제 사회에서 발휘되는 능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만능주의, 시험 지상주의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시험으로는 구별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느냐는 거죠. A라는 학생은 소크라테스식 교육을 했어요. 소크라테스식. 숙고하는 학습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수학 문제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해답을 보지 말고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모르는 문제를 스스로 푼 학생하고 그것을 공부해서 해설을 보고 깨달은 학생하고는 시험을 보면 똑같이 맞아요. 그죠? 시험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연구를 하면서 차이가 납니다. 연구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죠? 답이 없는. 그런데 A라는 학생은 항상 답을 안 보고 풀었으니까 이 학생은 뭘 한 거죠? 연구를 한 겁니다. 계속. 그죠? 답을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연구를 한 거예요, 얘는. 지금 A라는 학생이 박사학위를 받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 대기업 팀장이 저한테 그래요. 이런 학생 처음 본다. 내가 회사에 들어온 지 뭐 몇십 년이 됐는데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는 애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뭐 세계 어디다 내놔도 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연구하고 연구하고 궁리하는 게 일상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하신 그 탁월함, 우리 안에 다 탁월함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스코어 탁월하지 않은 이유는 네. 뭘까요? 소크라테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네. 소크라테스가 있었으면 그 메논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기하학을 모르는 노예한테 문답법으로 기하학을 이해할 수 있게끔 굉장한 진짜 감탄이다. 소크라테스가 없어 우리가 지금 탁월하지 않지. 그러네요. 끌어낸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산파술이라 들어요. 하거든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건데. 산파술 맞네. 애를 낳겠네. 그래서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럼 우리는 언제 지금부터 나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린 갖고 있어 지금. 갖고 있으니까 내 안에 그것을 내가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나와 질문 대답을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아마 나와의 그 몰입으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아까 근데 저기 말씀하셨던 저도 이제 이게 이제 교육하고도 연결되고 이분은 계속 교육하고 연결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저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네. 교육하고 많이 관여되는데 지금의 아이들이 도우미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못하죠. 과외도 맞아. 그렇고 맞아. 뭐 엄마도 그렇고 뭐 주변에 뭐 하다못해 뭐 패드든 뭐 뭐든 도와주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랬고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 조카를 봐서 왜 저 아이는 저렇게 학원을 가지 않고 모든 걸 혼자 근데 보니까 학원 없이 혼자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아날로그로 내가 이제 끄집어 뭉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익숙한 애들은 이거를 그 다이버전트 싱킹이라 그러거든요. 신경학적으로는 수렴적 사고 있잖아요. 정보의 그 원자재들은 받아들이지. 그 원자재들은 아까 만약에 노예 같으면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글을 알아야 되고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원자재가 되는 거죠. 그 원자재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확산하는 그러니까 뭉쳐서 편집해서 다시 재인출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학원이나 과외나 문제집이나 엄마나 보면 이 블랙박스 안을 들어가서 쪼개서 길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모범 답안지를 미리 주고 그대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뭐 답안지를 사실 뭐 안 주더라도 굉장히 잘게 스텝을 따라올 수 있게 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 같은 경우가 처음에 속도가 느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수렴작 사고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여갖고 혼자 풀어봐라 했을 때 이거 엄청 머리가 아프지만 이 아이는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노하우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 메커니즘 틀렸을 수 있지만 이 메커니즘 틀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문제들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수학 같은 경우에 뭐 답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그런 것들이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자기만의 블랙박스에서 돌아가는 이 과정 우리가 그만의 노하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자기만의 사고 과정의 노하우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노하우는 내가 정말로 이 머릿속에서 안에서 경험 속에서 치고받고 여러 가지 편집을 해보고 내 스타일, 내 성격 뭐 어떤 그런 스타일, 사유의 스타일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안내자가 없으면 내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는구나, 요즘 애들이. 내 노하우가 없으니까. 근데 네. 사실 초반에 이렇게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아이는 되게 느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저도 그냥 아련하게 짐작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딸한테 저녁에 항상 2페이지씩 수학을 풀려보는데 그거를 안내를 한 5칸 하던 거를 중간에 한 3칸 다 빼버렸어요. 그냥 앞에랑 뒤에만 주고 아니면 안 주고 두고 대신에 뭐 두 쪽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그 한 3-4문제 가지고 그냥 시간을 다 보내도 그냥 두는 거 둬서 대신에 어떤 걸 피드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문제 2장 다 풀지 않았지만 얘 머릿속에서는 그 2장을 기계적으로 푸는 것보다 그 3문제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건가? 내일 되면 또 까먹고 다른 방법을 풀겠죠. 근데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자기만의 그렇게 풀어가는 사고방식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쵸. 근데 그게 성인도 마찬가지고 뭐 전생에 걸쳐서 그래서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에서 가장 몰입이 잘 된다는 몰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나만의 자료 갖고 내가 내 방식으로 노하우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성인은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되지만 나도 내가 뭔가를 방법을 못 찾을 때 나도 나를 기다려주는 거. 보통 나를 못 기다려주죠. 빨리 맞아. 아플시 안 나오니까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 뭐 이렇게 결과를 못 내지? 막 이러면서. 그게 진짜 그 관대하지 못한 게 자기 자신과 자기 아이인 것 같아. 타인한테는 관대한데 자기 자신과 자기 아이한테는 관대하지 못하고 남편한테도 관대하지 못하구나. 네, 그러네요. 심각하죠. 네,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 전 프로그램을 가르치니까 일반적인 교수님들이 그냥 해답을 줘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해답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욕을 무지하게 먹고 교수 평가가 안 좋아요. 애들이 그렇게 안 커왔으니까 더 그렇겠다. 애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대학 와서 갑자기. 이분이 네. 그 황동문 교수가 첫째 아이들은 세상에 2가지가 있대. 하라는 일 하지 말라는 일. 둘째 아들은 세상에 재밌는 일과 재미없는 일이 있대. 오, 진짜 공감된다. 둘째 아들을 이 마음대로 안 된대. 그래서 둘째 아들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 교육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의대를 보냈대. 의대가 갔대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아주 조금씩 쪼개서 이분도 이제 점진적 접근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미세하게 잘해요. 확실히 이분은 재료공학부 교수 아니고 교육학 하시는 분 같아 보니까. 자기 체질이 잘 맞나 봐요 그게. 그런가 그러니까. 보다. 여기 둘째 아이들이 좀 그렇다고 대부분.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둘째 아이들을 힘들어하니까 둘째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말 잘 듣는 첫째를 잡죠 보통. 그래서 첫째들이 죽어나. 그러니까 첫째를 놔두고 둘째를 고민하셔야 돼. 이때는 맞아. 둘째를 잡으면 안 되고 고민을 해야 돼. 그냥 고민만 하시면 되고. 전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 네. 책 읽는 것 가지고 약간 지적 열등감처럼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동양 3국이 좀 심할 것 같은데. 네. 중국, 일본하고 한국이 심한 것 같아요. 아주 맞아요. 공감됩니다. 맞아요. 사실 그러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닌데. 맞아요. 근데 한국이 교육적 문화가 좀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책을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왜 남들 고전 같은 거 막 두꺼운 거 다 읽었다 하고 막 뭐 무슨 영어책 같은 거 갖고 다니면
살짝 부러우면서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러면서 나도 읽어보려고 노력했으나 그때까지 안 읽었기 때문에 읽어지지가 그렇죠. 않는 거야. 읽어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가시는 분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도저히 그렇게 안 되거든요. 책을 읽을 쭉 때 했었던 분들은 이제 그게 단련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뭐 근데 아까 말했듯이 도전 과제에서 나에게 적합한 초등 6학년짜리 책을 저는 아우 저번에 좋던데요. 죄와벌 6학년 거 좋다. 금방 읽던데.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냐 때문에 보통 네, 그러는 것 그런 같아. 거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면 진짜 맞아요. 편한데. 책 읽으면서 저는 딴 생각하는 게 좋아서 읽는데 그거를 양으로 승부하려 그러면은 그래서 가끔가다 독서 모임이 힘들 때가 있는 게 읽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포기해요. 가끔 포기하고 읽을 수 있는 데까지만 가자. 그렇죠. 그 주는 뭐 못 가면 되죠, 뭐. 안 가면 되죠. 네, 그러면 되죠. 병풍하면 되죠. 몰입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이제 아마 뒤에 장표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높은 난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에서 한 120 정도 그리고 꾸준히 실력 기르기 이때 아까 그 여자애처럼 F 나오고 막 고함 지르고 그러죠. 그래도 그 여자애가 꽤나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나중에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네. 계속 할 것 같아. 네. 일단 눈빛이 장난 아니야. 계속 할 것 같아. 네. 그 노래 불러낼 것 같아 왠지. 그리고 주기적인 피드백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목표 도달시에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보고 이렇게 해서 아까 좌측 우측 아니면 가로로 기술적인 능력을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어느 것들이 지루해지면 다시 도전 능력을 올리고 저 세로축을 다시 올리고 저런 표 보면 아름답죠. 그렇죠. 표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표가 좋긴 한 게 한 장으로 이해가 돼서 좋긴. 그렇죠. 줄줄줄 안 써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저기 A1, A2, A4, A3 이런 식으로 돌 수 있어요. 돌면서 중간에 이제 A3, A2에서 A4로 가고 저 상태에서 뭐 기술이 살짝 부족하고 난이도 조금 높아도 몰입으로 갈 수도 있고 기술이 살짝 높고 난이도가 조금 낮아도 몰입으로 갈 수 있고 저렇게 해서 내가 어디쯤 갔을 때 내가 가장 몰입하기 적합한가를 찾는 거 그리고 난이도를 살짝씩 올리는가 맞아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그 공감, 첫째, 둘째 공감 쭉 해주셨고, 그리고 조희연이 님이 저는 읽고 싶은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속 터진다고 하셨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속도만큼 읽어내면 될 것 만약에 같고. 그거를 내가 도전과 응전의 과제로 내가 잡겠다고 하면 내 인생에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이게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한계 끝까지 가보겠다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0페이지짜리를 우리 왜 시험 칠 때 하듯이 그렇게 10쪽씩을 아니면 20쪽씩을 나눠 보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나름대로 도전과 응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속도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어떤 날짜를 정해버리면 그 속도가 내가 원하는 속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내가 그냥 뒀을 때 한 석 달이 갈 걸 그렇게 하면 2달이나 1달 반 할 수 있을걸요. 맞아요. 그리고 라떼아이님이 책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군요 하셨는데 아마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식으로 보던 사람,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남의 눈 때문에 이런 거 못 읽는데 나는 어쩌지 하면서 자존감 낮아지고 열등감 생기던 게 이제는 그걸 좀 내려놓고 보니까 좀 책을 읽는 게 편안해지기도 했고 어려운 책을 이해 못해도 그게 창피한 게 아니다.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책 읽는 게 조금씩 즐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두껍고 뭐 이런 책들은 그냥 뭐 잠깐 배고 자고 그냥 잠깐 욕해주면 되고 그렇게. 서울의 네. 한 중학교의 협조를 여기는 얻어 황농문 황농문 교수의 몰입 교수가 방법을 실현해 아이들이 보기로 실제로 했습니다. 몰입으로 수학 문제 푸는 거 재밌어요. 한번 봐보세요. 참여한 학생들은 수학 성적이 보통 이상인 남녀 각 5명. 이들은 2박 3일 동안 황 교수의 지도에 따라 몰입에 들어가 주어지는 수학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몰입 실험 첫째 날 먼저 문제가 공개됐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배울 내용이고 그 옛날에 그 뉴턴이라는 천재가 이렇게 해결한 거예요.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에 다들 긴장하는데 중학교 3학년인 아이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미분. 물론 선행 학습을 한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 단 한 문제를 받아든 것부터 공식 없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까지 아이들에게는 모두 낯설기만 합니다.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기 저 다 나온 것 같아. 정답보다 풀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윤근이가 미분의 개념을 이해했는지 풀이 과정부터 살펴보는 황 교수. 실질적으로 풀었네. 실질적으로 풀었어. 문제화시켜서. 뉴턴이 미분 공식을 발견하기까지 거친 사고의 과정을 그대로 경험한 윤근이. 놀랍죠. 스스로 뉴턴이 되어본 경험은 윤근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저마다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 생각에 빠져든 그런 거 아이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를 이틀 3일 줬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저렇게 한정된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한 풀어야 문제로 하는 저렇게 오랫동안 교실 수업에 고민하는 길들여진 거를 아이들도 어느새 황 지속적으로 교수의 계속 모의 방법에 교장하잖아요. 익숙해진 듯합니다. 발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실험은 예정대로 2박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것도 되게 멋진 것 같아요. 한 문제로 둘째 3일씩 날까지 하는 푼 거. 학생은 2명. 마지막 날 보충 설명을 들은 7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냈습니다. 조금 도와줬는데 답도 닫고. 생전 처음 해본 2박 3일간의 몰입 경험. 아이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 아이들 너무 축복이다. 그러니까 답은 나오게 되더라고요. 힘은 들었는데 정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배우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스스로 계속 노력해서 풀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뿌듯해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몰입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귀여워 애들. 아이들은 삼각형의 넓이와 좀 더 복잡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내 문제를 풀었습니다. 대단하죠. 낯선 문제를 받아들고 시간을 힘들어했던 두고 아이들. 계속 그러나 생각하게 생각을 하면 포기하지 한다니까, 않고 애들이. 도전한 끝에 자기 지식의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몰입의 되게 의미 힘이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굳이 꼭 아이들만에 해당하는 문제일까? 아 맞아. 근데 이게 다 뭐 여자 속담 뜻이 있으면 뭐 길이 있다 뭐 생각을 계속하면 그 길이 보인다는 건 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빠른 피드백을 원하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지. 저렇게 우리도 아마 어떤 시간을 두고 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갑자기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단지 미분. 그게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기다려주고, 밖에서도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분은 좀 자신 없네. 그러니까 환경 설정이 주변도 응. 같이 나를 좀 믿어주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수학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경험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답은 다 틀려도 수학 문제 푸는 거 좋다고 조 의원님이 하셨고 저 아는 분은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정서 푸시더라고요. 라떼아이님이 크크 하셨고 머리가 깔끔해진다고 하시는 분 있었다고 하시고 애들 다 대단하다고 쭉 하셨네요. 귀한 경험했다고. 맞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살면서 당면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보통 옆으로 밀쳐두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거를 의지로 여기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의지라는 거는 상당히 빠르게 고갈된대요. 그래서 의지를 많이 내는 건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몰입 체험을 빈번하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님처럼 뭐가 들어오면 자동 몰입이 돼버리는 거지. 의지를 내서 그거를 몰입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의지는 오래 못 가요. 고갈이 금방 돼요. 네. 에너지이기 때문에. 별로 그래서- 좋은 게 아니네요, 의지는. 어찌 보면. 그죠? 근데 몰입을 하기 위해 처음에 의지를 내야 되죠. 근데 그래서 몰입 체험이 많아진 사람들은 이게 쑥쑥 잘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메타인지네요. 자기 수준에 맞는 성취감을 조금씩 해결해보는 경험을 해서 계속 그 고리가 사이클이 점점, 돌아가면서 네. 나중에는 이게 외현적 기억이 있고 암묵적 기억이 외현적 기억은 뭔가를 금방 끄집어낼 수 있는 대뇌 피질에 얹혀 있는 정도의 기억이라면 암묵적 기억은 뭐 자전거라든지 뭐 피아노라든지 우리가 언어도 암묵적 기억이잖아요. 이런 몰입 경험도 암묵적 기억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면 의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의지가 계속 들어가면 너무 힘들잖아. 그 대신 처음에는 의지가 들어가고 생각이 자꾸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계속 거기에 유지하는 거를 이거 1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그 생각을 하래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일종의 습관 들이기 비슷하다. 자동 되게 다 되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죠. 오늘 키포인트 같은데요. 저도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보면서 저도 제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몰입의 진행 과정 처음에 몰입을 서서히 진입을 하죠. 왜냐면 의지가 이제
처음에 얕게 들어갈 거예요. 처음부터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빈번히 몰입의 과정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명상을 좀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나 싶었다가 다시 돌아오려던데 어쨌든 저렇게 조금씩 맛을 보고 있는데 몰입에 살짝씩 진입을 하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되면 짧은 시간이라도 무아지경 산매 상태가 와요. 아주 짧지만 그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절대 딴 생각을 할 수 없죠. 산매가 됐다는 거는. 근데 그게 다 즐겁진 않아요. 그게 산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안 아픈다거나 땀이 안 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 근데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나 희열감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해본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하이가 있지.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속에서 무한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창의성이 나만의 것으로 되어서 너 그 노하우가 어떻게 되냐? 노하우 좀 말해줘봐. 이게 되잖아. 나만의 노하우. 말할 수 없는 암묵적 기억이 된 나만의 창의성. 아까 그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그거를 이끌어낸 거잖아요. 걔네들이 산매를 지나서 괴롭지, 힘들지, 안 풀어지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원재료들을 가지고 창의를 해낸 거잖아요.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감, 지속적이 당연히 되고 무아에서 다시 유아로 돌아오면 자아존재감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와, 저경지 가고 싶다. 그죠. 근데 저거가 네. 되게 큰 대단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가 살짝 얕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해보는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본 사람은 다른 산매를 또 빠지고 싶거든요. 나 또 해볼까 저거? 다른 거인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종목에서 난이도를 올리죠. 나중에는 종목을 하나둘 바꿔가도 괜찮고 나중에는 뭐든지 갖고 와봐. 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거 그냥 일상에서 조금 연결하니까 그 막 큰 경지로 하니까 나는 못 가봤나 했는데 일상에서 보니까 다들 있어요. 있네요. 처음에 PPT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다가 이제 영상을 자르는단 말이죠. 그 자르는 게 잘 되니까 나 이런 거 잘한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제가 PPT 처음 만들 때 전화 온 동네만 다 하고 욕을 하면서 엄청 몰입이 안 들어가서 화가 나고 막 아까 그 여자애처럼 정말 진짜 동네방네 전화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그러다가 요거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또 이게 사람들이 내가 몰입하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몰입이구나 무아의 상태구나 하는 그 짧은 순간이라도 요거였구나 하고 그걸 반복하려고 하는 반복 체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건지 모르고 그냥 맨날 지나가는 거지.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창의성. 이거는 몇몇 영상에서 봤는데 아인슈타인 나는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생각만 했다. 그 뜻은 즉 뭐냐면 며칠에서도 답을 못 냈고 몇 달에서도 답을 못 냈고 몇 년이 걸려도 그 답을 못 냈다가 마지막에 답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것을 끝까지 쥐고 있는 거는 의지가 엄청 들어가 처음에는. 그리고 내가 과학에서 성취한 어떤 것이건 오로지 끈질기게 열심히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이다. 찰스 다윈. 그 일을 잊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 일이 절대로 잊어지지 않거나 붙들고 있거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생각해서 통하지 않는 것은 장차 귀신이 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것은 귀신의 힘이 아니라 정성이 지극했기 때문이리라. 진짜 이것도 저는 동감하거든요. 관중이라는 춘추전국의 제 나라 재상이 얘기했다고. 거의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네, 용기를. 네, 이분이 거의 이제 이 부분이 좀 마지막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 10년 이상의 어떤 실험 끝에 명확한 답을 찾게 됐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후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고2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명문고를 가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실패를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진짜 하루를 엉망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후회가 되죠. 그죠?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면
후회의 쓰라림이 점점 증폭이 되더라고요. 그 후회의 쓰라림이 얼마나 크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회가 왜 무섭냐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하루 지나간 걸 내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가지 유일한 저를 위로하는 거가 뭐였냐면 오늘 내가 하루를 망쳤지만 망치지 않은 내일이 있다. 내가 내일은 최선을 다할 거야. 그 생각이 저를 위로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 보낸 하루 다음에는 내일이 있고 잘못 보낸 한 해 다음에는 내년이 있는데 다음 해가 있는데 잘못 보낸 인생 다음엔 다음 인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보내서 느지막하게 인생을 잘못 보냈다.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러면 저는 그거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이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삶이다.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가 제 삶의 화두가 된 겁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무엇건 상관이 없이 그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잠재력,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100% 다 불태우고 내가 죽으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잠재력, 내가 가진 능력의 5%도 불태우지 못한 채 95% 이상이 쌩쌩한 상태에서 폐기 처분 당하는 것을 후회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하다가 모르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예전 같으면 조금 생각하다가 말았는데 내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살자. 그래서 1초도 내 슈퍼컴퓨터 두뇌를 중단시키지 말고 이걸 가동시키자 해서 일부러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운전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분이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건데 저는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다시 오지 않을 지금에 대한 생각을 저도 한 10살 정도부터 한 것 같아요. 천재 아니야? 우와. 저렇게 분명하지 않았는데 그냥 엄마한테 하여튼 다시 오지 않을 10살, 다시 오지 않을 11살.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 아침 일찍 깨우라고. 죽으면 많이 잘 거니까 눈 떠 있고 싶다고 일찍 깨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놀랍다. 인생을 되게 좀 아까워했던 것 같아. 전 잠은 포기 못합니다. 근데 잠은 그렇게 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아까워했나 보니까 윤회를 믿지 않거나 하여튼 근데 저분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게 100인데 내가 죽을 무렵에 나 3밖에 안 쓴 것 같아 하면 참 아까울 것 같아요. 물론 윤회를 믿으시는 분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분 말씀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걸 난 지금 몇 프로 쓰고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뭘 하든 간에 너무 아까울 것 같아. 내 자신이 아까운 것 같아. 나를 아까워하니까 더 이렇게 불태우면서 무엇을 할까 뭐 찾고 조금씩 한번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분 마지막 이 얘기가 되게 좋았어요.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혹시? 네.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러셨냐고 하셨고 아까 몰입하고 이런 아이들 보고 저는 못할 듯 하다고 의지가 없다고 다들 하셨는데 네. 그 의지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메타인지가 뭔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과제가 본인한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맞아요. 내 생각에 내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과제가 딱 발견되면 아니면 그 과제를 발견해야지 하는 생각도 도전인 거죠. 그러게요. 난 뭐가 중요하지 내 인생에서 뭐를 한번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해볼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한 110 정도만 한번 해볼 거리가 뭘까를 찾는 거를 그 생각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3, 4일을 계속 해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 나눠봤으면 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몰입으로 행복해지기는 의미 있는 목표 가지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 인생에서 아깝지 않을 불태울 만한 아주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의미 있는 거 가져보고 몰입 체험 누려보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서 또 오기도 하니까 그리고
신체 활동이나 지적 경험 둘 중에 뭐 다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 속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디어와 일시적 단절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지만 어떻게 변화를 줘볼까 하는 생각도 또 도전거리로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필요한 생각거리는 2, 3일 동안 지속적으로 해보기. 그리고 감사와 낙관적 사고를 갖는 거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면서 행복감도 높이면서 아깝지 않을 이 생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네, 뭐 맞네요. 끝이죠 거의. 네, 어머. 아우 귀여워. 바닷가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 바닷가에서 아이가 거품을 바라보면서 맞으면서. 명상하고 있어. 한 4살도 안 돼 파도, 보이는데. 파도. 네. 네. 파도 거품이 네, 파도 거품 보면서. 네, 우리 안에 탁월함을 스스로 꺼낼 수 있는 또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최고였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많이 감사합니다. 떠올랐어요. 네. 오늘 들으면서 감사합니다.